특히나 이 대치 지역에서는 유치원 때부터 영어를 많이 배웁니다. 상당수의 경우에 한 중학교 이런 정도가 됐을 때 영어를 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경우에 상당수가 이런 성향을 갖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마음가짐 단 하나만 바꿀 수 있다면은 저는 충분하다. 교육부의 평등을 만드는 정보 비대칭 부숴버리겠습니다. 남기정입니다. 백시영입니다. 제가 대치동에 10년 이상 가르치면서 많은 아이들을 봐왔는데요. 그 중에서는 학원도 많이 다니고 과외도 많이 하고 흔히 좋다는 방법은 다 쓰는데 효율성이 별로 안 나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의아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학생들의 이해도나 암기력이 떨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학부모님들이나 주변 분들이 굉장히 의아하게 여기시는 케이스들이 많은데요. 그런 경우에 도대체 어떤 특성이 있길래 그렇게 되는 것인가를 이번 편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딱 중간고사 기간인데요.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서 아이들의 공부 습관을 한번 점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시험에 나오는 것만 공부를 하려고 하는 성향이 굉장히 강한 학생들입니다. 이 학생들은 모든 공부를 내신 기간에 벼락치기 하듯이 접근을 해요.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것만 분명하게 나한테 꼭 알려달라. 나머지 공부 시간은 시간 낭비니까 나 안 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학생들이죠. 이 방법은 실은 구현이 거의 불가능해요. 시험에 정확하게 뭐가 나올지는 문제 유출이 아닌 이상은 100%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이 또 다른 문제점을 겪고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은 이 학생들은 시험 기간이 굉장히 임박하지 않은 이상은 동기부여가 안 돼요. 시험에 나오는 것만 단순 암기력, 순간 기억력을 사용해서 공부하고 시험장에서 쏟아내려는 학생들이거든요. 이 학생들은 평소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 동기부여가 안 되니까. 중학교까지는 학교 시험이 좀 쉽다 하는 학교에서는 이런 학생들이 점수를 잘 받을 수가 있어요. 흔히 말하는 머리가 좋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중학교 시험은 90점대 이상 거의 모든 과목에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은 특징적인 게 뭐냐? 고등학교 올라가면 다 무너져요. 그런 방법으로 똑같이 하잖아요?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신을 여러 번 보잖아요. 중학교 때만 한 10번 정도 볼 텐데 그러면은 이제 습득이 되는 거예요. 아, 공부는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주요 과목인 수학, 영어, 국어를 이렇게 해도 된다는 생각을 조금씩 하게 되고 또 그게 쉬우니까 설득당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좋지 않은 공부 방법을 가져가게 되는데 주요 과목이라고 하면 이런 것을 못하게끔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게 어렵거든요. 일부러 어렵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근데 그 어려운 내용 자체가 아주 기본적인, 즉 영어로 따지면 글을 읽고 나서 그거를 잘 이해하면 돼요. 이런 것처럼 주요 과목 같은 경우는 벼락치기가 절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쉽게 하려고 생각하시면은 공부가 안 돼요. 공부는 쉽게 하는 게 아니고 제대로 하는 거죠. 개인적인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학원을 제가 중학교 때는 단 한 개도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적은 괜찮게 나왔어요. 시험 기간에 한 이틀 정도만 교과서를 봐요. 그리고 공부 잘하는 애 거 필기를 복사해 갖고 봅니다. 그러면은 시험은 잘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했던 게 저를 몹시 망쳤습니다. 공부는 원래 이렇게 하는 건가? 라는 인식이 제가 생겼거든요. 이거는 실은 공부에 접근하는 최악의 마음가짐입니다. 자, 최근에 티처스에 나온 학생을 보면은 고등학생인데 항상 시험 기간이 아닌 기간에도 교과서를 여러 차례 보는 학생이에요. 그래서 내신은 잘 나오는데 수능을 보면은 3등급 이하 이렇게 나오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은 왜 이렇게 된 것이냐? 과거에 중학교 때 암기식으로 해서 내신 성적을 받았는데 잘 받았는데 그거에 꽂혀서 그 학습법을 유지하는 학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실은 마음가짐을 좀 바꿔줘야 된다. 이 학문의 본래 취지, 이거 배우는 취지 같은 거랑 전혀 상관없이 점수만 쉬운 시험에 맞춰서 잘 받을 수 있다는 마음가짐이 생기게 하는 것이 실은 중학교 쉬운 내신 체제의 단점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조장하는 쪽집게 강의식의 선생님들, 이것도 실은 문제입니다. 그 마음을 더 키워요.
자, 두 번째 경우는 뭐냐면은 지식을 쌓는 것은 공부라고 여기지만 훈련을 해서 능력을 쌓는 것은 공부라고 여기지 않는 특징. 국어를 예를 들어서 공부한다고 해봅시다. 국어에 있어서 실은 단어 암기, 문법 정리, 그리고 뭐 수능에 출제될 것 같은 문학 작품 정리, 이런 것도 실은 영향이 있긴 하지만 실은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글을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 쌓기인데요. 이게 훈련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무형적이고요. 잘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출제 가능성이 높은 작품 뭐 50개 정리했다. 이거는 굉장히 선명하기 때문에 이런 공부에만 집착을 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 이 학생들의 특징입니다. 실은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수능 국어 같은 것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은 공부 근육을 키우는 훈련이라서 실은 잘 티가 안 나요. 책 읽기 같은 게 이런 공부 근육, 읽기 능력 근육을 기르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는데, 근데 이거는 뭐 당장에 고3 학생들이나 뭐 재수생들, 이거는 그 정도 되면은 이 필요성을 알고서 이 능력을 기르려고는 해요. 하는데 그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중학교 시기나 초등학교 시기 때 이 학생들이 실은 이 능력을 기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면은 고1 때 성적이 고3 때까지 거의 그냥 가니까. 특히 수능 국어, 모의고사 국어 이런 거는. 그러면은 이 능력을 기르도록 어떻게 주변 사람들이 지도를 해줘야 되냐. 아이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계속 믿음을 주는 말들을 해야 돼요. 중학교 때까지 만약에 학교 공부만 제대로 한다 하면은 글을 빠르고 정확하게 읽는 능력을 평가받는 경우가 아예 없을 거예요. 시험도 그냥 지식을 평가하는 시험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이거의 중요성을 잘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 계속 신뢰를 줘야 돼요. 믿음을 줘야 돼요. 당장에 네가 많이 책을 읽는 것, 많이 글을 읽는 것은 당장에는 눈에 띄는 뭐 결과를 뭐 가져올지는 못할 수도 있겠지만 실은 나중에 수능이나 뭐 예를 들어서 법학전문대학원 들어가는 그 시험이나 혹은 고위 공무원 시험 이런 거에서 실은 결정적이거든요. 글을 빠르고 정확하게 읽는 능력이. 그래서 그거를 계속 믿음을 줘야 된다. 아이들은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이거를 객관적으로 눈에 보이는 근거를 갖고서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거 실은 믿음으로만 되는 거거든요. 이 지도자를 믿고서 그냥 따라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하는 사람의 표정이나 어조 같은 거를 통해서 확신이 얼마나 있는 말을 하고 있는 거냐 이런 거를 많이 실은 감지를 하거든요. 학습자들이 그걸 많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어느 정도 납득을 시켰다라는 생각을 하셨을지라도 반복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 학습자들은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한번 어떻게 깨달음을 줘갖고 이 사람이 완전 180도 달라져갖고 평생 그렇게 손안대도 그 마음가짐을 유지할 수가 있다. 이런 일은 실은 거의 일어나지가 않고요. 훈련을 통한 능력 신장은 언젠가는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라는 확신을 매주 주셔야 돼요. 매주. 이거를 몇 년 동안 계속 하시면 됩니다. 일주일한 단위는 이제 무작위로 만들어진 건 아니고 저희가 이제 문화를 살펴보면은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어떤 종교적인 행사나 이렇게 가서 좋은 말씀을 듣잖아요. 그래서 이 일주일한 단위 자체가 우리들의 마음 또는 생각에 좋은 메시지를 상기할 수 있는 좋은 이런 기간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짧게라도 이 공부하는 이 마음가짐을 다질 수 있도록 아이들하고 소통을 하는 게 좋은 그 기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유형은 무엇이냐면은 좋은 수업을 들으면 자신이 잘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콘텐츠에 대해서 정리된 거를 자기가 엑기스만 쪽쪽 빨아먹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정돈이 안 된 콘텐츠를 자기가 공부하는 거는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그런 학생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생각해 볼 것은 엑기스만 뽑아서 받아먹기 쉽게 전달해주는 수업 이런 거를 들었다고 해서 이 학생들의 성적이 혹은 성장이 보장이 되냐?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수업을 듣는 행위 자체로는 어떠한 결과도 보장해주지를 않습니다. 이것을 학생들이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특히나 이 대치 지역에서는 유치원 때부터 영어를 많이 배웁니다.
근데 그런 학생들이 뭐 상당수의 경우에 뭐 한 중학교, 뭐 초등학교 6학년 이런 정도가 됐을 때 영어를 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경우에 상당수가 이런 성향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뭐 수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영어로만 영어를 가르치는 수업을 한다고 해봐요. 맥락을 집중을 하면은 그 단어가 모르는 거였더라도 쉬운 걸로 이렇게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유도를 해주기 때문에 집중하면은 대부분의 표현들은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기억하면은 자기 표현으로 습득할 수가 있는데 이 학생들은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안 하고 다 끝나서 제가 뭐 모르는 단어 같은 거, 애들 모를 만한 단어 같은 거는 칠판에 좀 써놓거든요. 뜻은 안 알려줘요. 써놓은 다음에 나중에 물어보거든요. 그러면은 물어보기 직전에 이제 다시 물어봐요, 저한테. 이거 무슨 뜻이에요? 이 단어? 한국어로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1대1 매칭되는 식으로만 다시 알려달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게 아니면 집중을 안 해요. 이런 학생들이 이 케이스에 해당하는 학생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특징은 지름길의 역설입니다. 지름길이라는 건 어떤 것이냐? 예를 들어서 단어 같은 걸 외울 때 이 영어 발음이랑 비슷한 한국어 단어를 연상시켜 갖고 연결시켜 갖고 외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영어 단어에 absurd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absurd가 뜻이 터무니없는 이런 뜻인데 이걸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absurd, absurd, 터무니absurd 이렇게 외워서 연상을 시키는 거죠. 모든 단어를 이렇게 다 외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름길 찾기의 한 예시고요. 수능 같은 걸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수능 문제를 푸는데 예를 들어서 순서 배열이라고 해볼게요. 순서 배열을 풀 때 연결어랑 지시어. 연결어는 뭐냐면은 and나 however 이런 거예요. 지시어는 the나 that 이런 거. 요거를 통해서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로 몇 번 쉽게 푼 경험을 해보고 강사들이 그런 방법을 이렇게 알려줬을 때 자기가 직접 해봐서 통하면은 이 학생들은 모든 순서 배열 문제를 그 방법으로만 풀려고 해요. 안 먹힙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딘가에 또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찾아다녀요. 근데 그런 방법이 실은 없거든요. 예. 이게 지름길의 역설이에요. 그 학생들의 특징은 지름길을 찾아다니다가 시간을 다 쓴다. 안 좋은 공부 습관과 마음가짐을 관통하는 한 가지 공통점은 무엇이냐면은 노력하는 것을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노력하는 것을 자기 시간을 뺏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간 10년 이상 대치동에서 일하면서 흔히 말하는 하위권이라고 하는 학생들의 특징이 이게 지배적인 거예요. 공부를 효율적으로 하려는 태도는 좋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걸 오해를 하고 있어요. 효율적으로 공부한다는 것을 노력과 시간 투자를 0에 가깝게 만든다는 것으로 착각을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번 영상을 통해서 이 마음가짐 단 하나만 바꿀 수 있다면 저는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번 편 이 정도로 해볼까요? 네. 감사합니다.